5월서부터 이제 멈춰섰었던 4월 중에 멈춰섰었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미국이 5월서부터 경제를 재가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5월에 미국 경제가 이제 재가동이 되게 된다면 그 뒤에 미국 경제가 개선됐지 아니면 멈춰 섰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개선세가 미약하거나 더 침체되지는 않을지 이것이 궁금해지게 돼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2월 달에 멈춰 섰었던 중국 경제 1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을 기록하게 됐지만 3월에 경제가 재가동되게 되면서 2019년 수준을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중국의 수출이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이 3.5%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이 5월 중에 경제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도 매우 탄력적으로 2019년과 동등 수준의 실적을 다시 달성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태동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이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비행 경로 상방의 방향성이 설정되게 된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실적의 개선세가 약해지게 된다. 출렁이고 다시 증가되는 유동성을 상승하게 되다가 경제 재가동됐던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경제 다시 멈춰선다. 다시 출렁. 미국 경제도 재가동되다가 코로나19 확산된다. 다시 출렁. 이와 같이 매우 급등락,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급등락이 진행되게 되는 장세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이라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에요. 왜 중국을 봅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감염이 시작된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돼요.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제일 먼저 또 경제가 멈춰섰어요. 2020년 2월에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다가 3월서부터 이제 재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가 멈춰섰었던 게 이제 1월서부터 영향이 갔고 3월에는 이제 재가동이 되게 됐지만 얘네를 묶어서 1분기라고 이제 묶어서 발표를 해요.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없네? 어디 있나? 밑으로 갔네.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6.8%라고 이 앞부분에 수식어로를 안 달게 되면 당연히 전년 대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 말할 때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이걸 안 적고 전월 대비로 보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을 했어요. 3월에 경제가 재가동이 됐음에도 마이너스 6.8%라는 경제 성장률을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큰일 났다 야. 미국이 4월에 경제가 재가동되고 4월 6 되면 얘를 또 묶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건데 중국보다는 낫겠지만 얘는 중간에 멈춰섰으니까 안 좋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재가동이 되니까 중국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좀 더 이제 저 경제 성장률에 엮여져 있는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들을 몇 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나 경제 성장률보다는 고무적이에요. 뭐냐? 민간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에요. 2월에 경제가 멈춰섰을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신규 주문이 급감이 됐다가 3월에 경제가 재가동이 되면서 이전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이제 기업 신규 주문 실적이 이제 달성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 지수, 제조업 경제, 설비 투자 경제와 관계에 있는 산업 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2월에 경제가 멈춰섰을 때 이렇게 급락을 나타냈다가 3월에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이 침체분을 굉장히 많이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5월 7일 날 더욱더 고무적인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2020년 4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2019년은 코로나가 안 걸렸을 때잖아요. 경제가 안 멈췄었고. 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덜컥 중간에 시동을 껐다가 다시 재가동했는데 2020년 4월 수출이 당연히 2019년 4월보다 안 좋지. 안 좋겠지. 중국의 2020년 4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는 2019년 4월보다 3.5%가 증가가 됐어요. 어라? 얘가 경제가 멈춰섰고 코로나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됐네. 어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급락했다가 급등을 하는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2019년 12월 또는 2020년 1월까지 글로벌 경제가 2008년과 같이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면서 경제가 다시 가속되던 요 찰나에서 코로나19가 덮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가 일정 기간 멈춰섰다가 재가동이 되면 2008년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단기간의 이전 수준, 특히 2019년 코로나가 없었던 실적 수준과 동등 또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2020년 4월에 경제가 멈춰서게 됐고 5월에 이제 재가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보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또한 대부분의 지구상의 물물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환율제도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가의 환율제도의 근간이 되는 게 미 달러 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도 경제가 멈춰섰을 때 4월 실적을 보게 되면 수출이 이와 같이 중국에서 봤었던 것과 같이 급락이 떨어지게 됐어요. 앞서 이제 봤죠. 이 중국도 이 급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경제 재가동되니까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미국도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중국은 경제가 1분기 1월, 2월, 3월 2월에 멈춰섰다가 3월에 재가동이 됐어요. 경제가 멈춰선 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6.8%. 근데 미국은 4월에 경제가 멈춰섰어요. 1, 2, 3월 1분기는요. 경제가 미국은 안 멈춰섰는데 왜 마이너스 4.8% 경제 성장률을 얘는 왜 기록한 겁니까? 2008년 이후에 첫 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1분기에 기록했어요. 경제가 4월에 멈췄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미국이 이제 수출하는 주요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수출 비중 1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이에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유럽 국가 멈춰섰고 일본 멈춰서고 1분기에 멈춰서 있었고 이와 같이 주요한 수출하는 국가들 자체가 코로나19에 의해서 2020년 1월서부터 그리고 미국은 3월 말서부터 코로나19가 감염됐지만 유럽은 이제 3월 중순서부터 감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미국의 경제가 4월서부터 멈춰섰지만 1분기 자체 실적이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가 멈춰섬이 나타남에 따라 연동돼서 마이너스 4.8%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사례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중국 사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5월에 경제가 재가동되게 된다면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얘가 다시 위로 치고서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경제가 완전 2008년도와 같이 망가진 상태에서 재건을 통해서 지금 경제를 살려가는 거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단기간에 2019년 8월 이후에 단기간에 글로벌 유동성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던 이 찰나에 경제가 멈췄었던 거기 때문에 재가동이 되게 되면 이전의 실적 수준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2019년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앞서 이제 1분기에 손실된 것은 그대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20년 전체를 보게 되면 2019년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돼요. 매우 이제 고무적인 상황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경제가 재가동되게 된다면 경제가 2019년보다 더 나은 실적을 2분기서부터라도
찍어가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세가 다소 이제 완화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주식시장에 동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는 중국이 2월에 멈춰섰고 미국의 경제가 이제 4월에 멈춰섰고 이렇게 멈춰섰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국가 미국의 경제가 멈춰섰는데도 지속해서 지금까지 반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야, 그러면 5월에 재가동되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조정 나오는 거 아니겠냐? 아니냐. 야,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2019년 대비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이때서부터 이제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에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예요. 뭔 말이냐? 경제지표 인가 분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두뇌 용량 중 가장 많은 두뇌 용량을 할애하는 시각적 정보로 쉽게 이제 나타낸 거예요. 눈으로 보면 돼요.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즉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며 지표값이 태동기를 이룩하게 되면 쇠퇴기까지 비행을 하는 상승의 이제 비행기 궤도가 설정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윤회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쇠퇴기에 도착한 이후에 태동기로 오게 되면서 한 번의 반등을 만든 이후에 이제서야 태동기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완착을 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건 경제가 재가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부양 정책이 여러 가지가 이제 발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와 같은 유동성 증가에 기인해서 상해종합주가지수는 드디어 이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는 새로운 상방의 생애가 설정이 되게 되고 첫 번째 비행은 이 붉은 선으로 나타낸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이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비행 경로가 설정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 추가적인 변수가 존재를 해요. 얘가 다시 지우고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연장을 하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러한 경로가 설정이 됐는데 얘가 이렇게 바로 가지를 못해요. 이와 같이 출렁이는 장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위로 가는데 위에 상방의 방향성을 갔는데 출렁인다. 어떨 때 출렁이냐? 첫 번째 작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가 점점점 가면서 별로 2019년 대비 좋아지지 않는다. 출렁. 야, 코로나19가 경제를 재가동한 중국과 미국에 다시 재확산이 되게 되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경제가 멈춰서게 된다. 출렁. 이와 같이 출렁일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많이 도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020년 2월 이후에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1% 급등, 이 상승 하락을 나타내는 것을 급등락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 1% 수준의 급등락이 아닌 언젠가서부터는 당연히 1%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이와 같은 출렁이는 장세가 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출렁이는 장세는 계속되게 되지만 상방의 방향성은 그대로 설정이 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